1917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그해,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서양이 보이는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한 명은 조선 땅 경상북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배웠고 전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아이는 결국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두 대통령 모두 총성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963년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197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총성으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사람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존 F 케네디와 박정희 두 지도자의 삶과 죽음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917년 세상이 뒤집힌 해, 먼저 이 두 사람이 태어난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917년은 역사가들이 현대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해입니다. 그해 세계에서는 동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에 시작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총과 포탄이 아니라 독가스가 전장을 메웠습니다. 1917년까지 전쟁의 사망자는 약 1,500만 명. 그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를 두 쪽으로 가른 러시아 혁명도 이 시기에 발발했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겨울 궁전을 점령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결국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왜 그토록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념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자본주의와 모든 것은 국가와 공동이 소유한다는 공산주의. 이 두 생각은 마치 불과 물처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17년 이후의 세계는 이 두 이념이 전 지구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냉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해 같은 1917년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조선은 1910년에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조선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2등 국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름과 역사는 지워져 갔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인이 되어 자기 땅도 없이 일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17년 전쟁에 참전을 결정합니다. 유럽의 전쟁터에 미군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뀝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유럽은 폐허가 되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케네디가 태어난 세계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세계였습니다. 1917년에 태어난 두 아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세계를 이끌어갈 강대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한 아이는 나라도 없는 식민지의 가난한 농가에서. 그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이었습니다. 1917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 조셉 케네디의 저택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뛰어났고 케네디 가문은 야망 자체가
DNA에 새겨진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존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날카로웠고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군 선산 박성빈의 작은 농가에서 5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정희는 남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들판에서 놀 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범학교에 진학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교사가 되어봐야 결국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큰 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합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일본 군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훗날 그의 삶에 가장 큰 오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문이 열려있던 아이, 하나는 스스로 문을 만들어야 했던 아이. 전쟁은 영웅을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케네디는 해군에 자원합니다. 1943년 8월 2일 솔로몬 군도 블랙캣 해협. 케네디가 함장으로 있던 어뢰정 PT-109가 일본 구축함에 의해 두 동강납니다. 선원 중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케네디는 살아남은 11명을 이끌고 수영을 시작합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치아로 구명조끼를 물고 끌면서 밤새 3마일을 헤엄쳤습니다. 5일 동안 무인도에서 버텼습니다. 케네디는 코코넛 껍데기에 구조 메시지를 새겨 원주민에게 건네어 결국 구조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알려집니다. 전쟁 영웅 케네디. 이것이 훗날 그의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박정희도 생존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편입되어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1945년 전쟁이 끝납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됩니다. 이 순간 박정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일본 군복을 입은 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친일 경력? 이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자마자 입대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은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야전에서 병사들을 이끌면서 그는 국가가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에서 빠르게 승진합니다. 작전을 분석하고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미국의 젊은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케네디는 당시 43세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 당선자.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젊음이었고 희망이었고 변화였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을 건너고 군인들이 정부 청사를 점령합니다. 방송국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민주적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총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수많은 시위와 파업으로 국가는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경제는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필리핀,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식인들이 토론하는 사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잠시 멈추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 선택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세상을 뒤흔들어버린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케네디에게는 세계를 불태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미국 정찰기가 충격적인 사진을 가져옵니다. 쿠바의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핵폭탄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케네디의 참모들은 즉각 군사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폭격하자, 침공하자. 그것이 강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소련을 공격하면 소련은 반격할 것이다. 그러면 핵전쟁이 시작된다. 인류 문명이 끝날 수도 있다. 케네디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해상 봉쇄, 군사 공격이 아니라 쿠바로 향하는 소련 배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13일간의 극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소련 배들이 쿠바로 향했고 미국 해군이 가로막았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소련 배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고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케네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세계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박정희는 집권 후 즉각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먼저 먹고 살 수 있어야 자유도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전략. 여성들이 방직 공장에서 밤새 일했습니다. 남성들은 사우디 사막에서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독일 광산에서는 한국 광부들이 석탄을 캤습니다. 그 피와 땀이 달러가 되어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조선산업, 반도체의 씨앗.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서 약 1,700달러로 뛰었습니다. 20배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제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았습니다. 빵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죽음에는 총성이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 금요일 오전 텍사스 댈러스는 맑았습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이 천천히 퍼레이드 루트를 달렸습니다. 12시 30분 총성이 들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이 공식 발표됩니다. 미국 전역이 멈추고 TV 앞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가 왜 케네디를 죽였는가? 6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9년에는 또 다른 총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울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가. 박정희는 측근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향해 쏩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18년에 걸친 독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더 멀고 험했습니다. 케네디와 박정희의 죽음 이후 두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케네디의 죽음은 미국에 거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반전 시위,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암살, 흑인 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암살. 케네디가 꿈꿨던 이상적인 미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미국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젊고 영원히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한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더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박정희가 심은 씨앗들이 자라나 그가 꿈꿨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봤습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가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듭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나 그들의 선택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그 선택들이 역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구를 위협하고 강대국들이 다시 각축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1917년만큼이나 세상이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어떤 뉴스를 믿을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 어떤 사람을 지지할지, 어떤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지. 케네디와 박정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역사가 됩니다. 어떤 역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왕비의 죽음이 역사를 바꾼 이야기, 마리 앙투아네트와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